이제 매매 1관에 이어서 제2관 매매의 효력 파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제2관 매매 효력 밑에 와우, 별이 3개나 되어 있네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형광펜으로 밑줄 짜가시고요. 이게 매매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출제자 의도는 뭐냐? 다음 페이지에 날개 박스에 보시면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렇게 돼 있어. 각 사례별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경우죠, 그죠? 각 사례별로 선의 악의, 매수인의 권리의 종류,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리고 과연 그러한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유무를 알고 있는가, 판단할 수 있는가를 사례로 딱 준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요 사례는 매매 사례는 말이지, 그죠? 일단은 구별해야죠. 이게 권리의 하자인지 물건의 하자인지. 그 다음에 권리의 하자라면은 또 여러 가지 중에서 뭐에 해당되는지, 그죠? 그죠? 그에 따라서 또 이 매수인이 선의인지 악의인지, 그에 따라서 권리가 어떤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그죠? 수학보다는 훨씬 쉬운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보죠. 다시 앞쪽으로 오셔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 표를 한번 보죠. 자, 가로로 해가지고 이코로 해서 매수인의 권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결국은 누구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항상 우리 법에서는 뭔가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죠? 누군가를.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매매편을 하고 있는데요. 매매의 유무효는 어디서 다루는 겁니까? 그죠? 민법 전체 앞에 총칙에서 다루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일단 매매가 유효했다, 그죠? 유효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권리하고 그 다음에 물건에 문제가 있다, 즉 하자가 있다. 이런 경우에 이들 간의 이 관계를 갖다가, 그쵸, 당사자,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쵸, 이런 문제가 남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 이제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그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의 책임을 지우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이라는 것은 그 책임 앞에다 좀 써 놓으실까요? 무과실 책임입니다. 바로 그 책임은, 즉 매도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그쵸,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매수인 보호제도다는 거. 그리고 항상 이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매매가 유효한 거를, 법률효과 유효한 걸 전제로 한다고 그랬죠? 그거 하나 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 책임이 앞에 우리 계약 총칙에도 책임이 하나 나왔었죠. 그게 뭐냐면은 채무불이행 했을 때 책임이 있죠. 채무불이행 책임. 요거하고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크게 권리하자, 물건의 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권리하자, 물건의 하자에다가 빨간 펜으로 세로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권리하자 보니까 크게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5가지 패턴이 있고 물건의 하자가 이제 2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자, 먼저 권리하자 보니까 첫 번째가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 전부 이전을 X한 경우, 이전할 수가 없는 경우, 그죠? 이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전부에다가 파란 펜 밑줄 쫙 하시고요. 타인이다. 타인 권리도 매매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매도인께 아니었던 거지.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매수인 보니까 구별을 해놨죠. 선의, 악의. 자, 악의에다가 빨간 펜. 악의에다 빨간 펜. 선의는 뭐 다 동그라미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그런, 그쵸? 권리의 하자,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다는 것을 알았어. 갑이 을한테 매매를 했는데, 매도를 했는데 말이죠. 아파트를. 근데 사실은 을은 알았어요. 그 아파트 갑과 아니라는 것을, 병거라는 것을.
악이죠. 이 악의의 경우에 과연 그런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자, 보니까 선의는 일단 권리가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다 있나요? 해제권도 행사할 수 있고요. 계약 어차피 못 넘기는 거니까 계약 깰 수 있다. 해제권 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사할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악의는 어떻게 됩니까? 해제권은 부여되죠. 어차피 못할 거니까 계약을 깨기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해제권이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죠. 그렇죠? 왜? 어렵잖아. 못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는데 이거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악의의 매수인한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악의의 매수는 뭐는 해제권은 주어진다. 해제권은 끝까지 어차피 못 넘기고 끝까지 너희네 죽을 때까지 묶여서 가라 법으로. 너무 가혹하죠.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그 전부를 이전할 수 없을 경우에 해제권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있다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악의한테도 이게 있구나. 즉 이런 경우는 선악의 매수인의 선악 구별의 실익, 즉 차이가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제척 기간이 있죠. 이건 또 없습니다. 아무 때나 행사하면 된다 이거죠. 그죠? 제척 기간이 없다는 것. 자, 여기 참고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제척 기간은 제척 기간이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죠. 제척 기간이니까. 그러나 말이죠. 이게 출소 기간은 아니다. 출소? 소송이 나가는 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제소 기간은 아니다는 것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가끔 객관 시중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앞에 또 우리가 이렇게 제척 기간, 그렇죠.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반환 청구권에 또 1년 나왔었죠. 그거는 제척 기간이면서, 그렇죠. 출소 기간에 해당이 됐죠. 참 어렵네. 그렇죠. 뭐는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집안을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나는 본 적이 없는데 204조 사망에 보면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그 1년이.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우리가 담보 책임하고 구별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채무 불이행 책임이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하고 구별되는 것이 채무 불이행 책임이다. 다르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요 담보 책임은 어디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까? 계약 각칙. 그죠? 계약 각칙인 매매편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죠. 그에 반해서 이 채무 불이행 책임은 어디에서 계약 총칙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죠. 그렇죠? 차이가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매수인이 악이면 해제권이 있고,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매수인이 말이죠. 악의인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을 써먹는 것이 아니고 그 칼을 쓰는 것이 아니고 앞에 계약 총칙에 채무 불이행 책임 그런 제도의 칼을 써먹는다면은 어떻게 된다? 해제권 당연히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미미한 게 아니죠.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구별을 하는 거.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구별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칸 옆에 있죠? 거기다 써놓으실까요? 위에다가 그 악이라고 돼 있잖아요. 위에다가 담보 책임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고요. 그 좀 약간 좀 공간이 있죠? 거기다가 채무 불이행 책임 이렇게 써놓읍시다.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읍시다. 그렇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 책임 우리 해제권 있는 거는 546조에서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 있는 것은 551조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권리하자는
권리의 일부가 이제 전부가 아니고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그 일부를 매수인한테 못 넘기는 경우죠. 그렇죠? 자, 일부에다가 파란펜 밑으로 오시고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갑은 을로부터 토지 500평을 매수했는데 누가 매도인이고 누가 매수인입니까? 무조건 갑 매도인, 무조건 을은 매수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출제자 마음이죠. 저 가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좀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좀 플렉서블 해야죠, 그죠? 좀 유연하게 좀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뭔지를,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갑이 매수했으니 갑이 이 매수인, 을이 매도인이 되겠죠. 여기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500평을 매수했는데 그중 100평이 일부가 말이죠, 을의 소유가 아니요. 그렇죠? 남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전은 근데 결국 이전이 안 됐어. 어떻게 해보지도 못한 거죠.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 선의의 매수인에게는 말이죠,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에 플러스 뭐가 더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대금 감액 청구권이 있죠. 해제권 해제하고 아예 깨고 손해배상 받던가 해제를 안 하고 싶어. 마음에 드는데 이 부족고. 그럼 뭐 그만큼 깎아야 되겠죠. 그게 공평의 원칙에 맞지요, 그렇죠? 법이랑은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깎는 거. 그래서 대금, 매매 대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죠? 1억에 했다. 부족해. 그러니까, 그죠? 한 3천만 원 깎는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금 감액 청구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금 감액 청구. 요게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악의는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습니다. 둘 다 없고, 대금 감액 청구권이 있죠. 어차피 그거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악이라도 그런 권리는 주어진다는 거.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제책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선의는 그 사실을 하자를 안 날로부터 1년이고요. 악의는 뭐예요?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에요. 계약한 날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악의를 더 좀 더 짧게 주는 거죠, 실은.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안 날인지 계약한 날인지 서로 뒤바꾸면 틀림 보이게 됩니다. 우리 숫자는 잘 이렇게 캐치가 되는데 시험에서 이런 일상평어를 뒤바꿔 버리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세 번째 권리하자 유형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예요. 그죠? 자, 부족 일부 멸실에다 파란펜 밑으로 하겠습니다. 사례에 보니까 갑과 을 사이에 토지 10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토지가 보니까 실제로 재보니까 말이죠, 800평밖에 안 되는 거. 그럴 수 있거든요, 그죠? 어떤 사이인 줄 몰랐도. 자, 그랬을 경우에 선의는 어떻게 됩니까? 선의는 이렇게 다 주어져, 똑같죠, 위하고. 그런데 악의가 뭐예요? 악의는 아무것도 없죠. 요게 이제 일부하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여기 차이점이라는 거죠. 악의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제한 물건이 있어가지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제한 물건에 파란펜 밑으로 하시고, 그럼 여기서 제한 물건이 뭐냐? 그래서 오른쪽 되어 있죠. 재산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을 말해요. 이런 게 있었을 때 저당권은 아니에요. 저당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것처럼 그럼 똑같이 선의의 매수인에게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악의는 또 어떠한 권리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의는 어지간해서는 웬만해서는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자. 그런데 이런 경우 주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출제에서는. 그리고 여기 제한 물건이 있는 경우는 대금 감액 청구권은 없죠. 대금 감액 청구권은 없죠. 그죠? 이건 주의해야 돼요. 그죠? 왜? 어쨌든 소유권은 넘겨는 받았잖아요. 다 넘겨받았잖아요. 그쵸? 근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이에요. 즉, 아주 쉬운 비유로 중국집에 갔어요. 중국집. 짜장면을 시켰어. 꽃배기를 시켰어.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다 넘겨받은 거죠. 다 뱃속으로.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거 맛없으니까 나 깎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맛이 없어. 이거 깎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방장 힘셉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죠? 짬뽕이 돼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법리예요, 사실은. 그렇죠? 법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그 상식 중에서 최소한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자, 저당권 전세권이 행사되어 소유권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죠? 매수인 소유권이 잃어버린 경우인 거죠. 그죠? 여기서 저당권 전세권 행사라고 되어 있죠. 행사가 뭡니까? 그렇죠. 경매에 떨어졌다. 경매. 우리 저당권자의 경매 청구권, 경매권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전세권자도 경매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행사라는 건 뭐다? 그렇게 경매에 붙여졌다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위에 네 번째 제한물권에 이렇게 전세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냥 있는 거예요. 행사되는 게 아니라. 가로에 보니까 가등기에 기한 번등기 행사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뭔 말입니까? 가등기에 기한 번등기. 사실 이제 이거는 우리 뒤에 2차 공시법의 등기법하고 또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하나죠, 사실은. 그래서 예컨대 말이죠. 소유 그 가등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가짜 등기,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 진짜 등기를 했을 경우에 소유권이 없어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매수인한테는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은 당연히 주어지고요. 독특한 게 있네요. 변제액 상환 청구권, 변제액 상환 청구권 이코르에서 구상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즉 뭐냐면 대신 갚아주는 거야. 경매 때릴 거 불안해. 근데 마음에 들어 그게, 그죠? 대신 갚아주고 경매 못 때리게 하고 어떻게 됩니까? 갚아줬으니까 뭐 내가 대신 갚았거든? 그거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 변제 상환 청구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게 주어지는데, 자, 악의는 보니까 말이죠. 이거 다 있네? 이거 다 있네?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은. 등기부 때 보면은 다 있잖아요. 뭐가?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을구 때 보면 다 을구 여러 범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세권 저당권은 뭐예요? 경매권이 있다는 거 다 알죠. 나는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법은 국회 통과했으니까 합의가 된 거예요. 그죠? 일단 아는 걸로 치는 거야, 국민들이. 그래서 국민들이 법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선악을 구별할 필요가 없겠죠. 다 줘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척기간이 없네요. 그죠? 요것도 주의하시고, 다음에 이제 권리하자 말고 이제 물건. 이 물건이 문제가 있는 거죠. 기스가 난 거야, 기스가. 기스. 권리에 기스 날 일은 없잖아요. 물건에 기스 난 거야. 그래서 6번째가 특정물 매매 시 목적물 하자가 있는 경우. 자, 특정물 매매에다 파란펜 밑으로 하시고요. 근데 보니까 101동 103호라는 특정 아파트 매매 계획을 체결했는데 그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 거야. 물이 나중에 살다 보니까 뭐예요? 물이 그냥 폭포수야. 나이아가라 폭포야 이게 위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 경우는 말해요. 그러면은 이 매수인은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다 행사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수인이 무과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과실이 없어야 돼요.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가보니까 좀 이렇게 위에 고양이가 오줌 싸는 것처럼, 쥐가 오줌 싸는 것처럼 표시가 돼 있어. 아마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제 판사님이 판단할 사안이죠. 제가 어떻게 감히 판단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무과실까지 해야 되는 건 더 엄격하다는 거예요. 그죠? 더 엄격하다. 왜 무과실까지 요구냐면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물건이라는 건 말이죠. 어느 정도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악인은 어떠한 것도 없고요. 요거는 또 기간도 더 깎죠. 6월입니다. 6월 절반이야. 그 다음에 불특정물 매매에다가 파란펜 밑줄 하시고요. 종류 매매라고 그러죠. 우리 아파트 같은 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정해 있지 않아. 뭐 자동차 사는 경우가 우리 대표적인 경우죠, 그죠? 이거 이 몇 년형 이 모델 이 넘버 이걸로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인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봅시다. 사례가 보니까 2014년형 넘버원 모델 넘버원인가 봐요. 냉장고를 한 대 주문했는데 그 냉장고에 하자가 있는 거야. 아, 이게 냉동실이 말이야. 온실이야, 온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보니까 역시 악인은 아무것도 없고요. 선의의 매수인은 무과실까지 요구합니다. 자,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행사할 수 있고요. 또는 이거에서 계약을 깨거나 아니면 뭐예요? 계약을 안 깨고 싶어. 그럼 뭐예요? 새 걸로 바꿔주세요. 문제 없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완전물 급부 청구권입니다. 새 걸로 바꿔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 완전한 물건으로 급부 이렇게 출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구 표시 보니까 역시 여기도 이제 6월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필기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구 표시에. 완전물 급부 청구를 행사하려면 해제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공평의 원칙이 맞죠. 냉장고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뭡니까? 이게 냉장고입니까? 하면서 대신 손해배상 돈도 주세요. 하면서 새 것도 주세요. 에이, 공평해야죠. 그쵸? 공평. 공평은 내 입장이 아니고 제3자 입장이죠?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권리하자, 물건의 하자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 책임, 즉 매수인의 권리를 선의, 악의 매수인별로 해서 정확하게 구별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딱 머릿속에 박혀야 됩니다. 이 표가, 이미지가. 자, 그러면 악이 우리 빨간 펜 하셨죠? 매수인의. 악인데도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 전부에서 해제권, 검정펜. 그 다음에 권리 일부에서 대금 감액 청구권, 검정펜. 그 다음에 저당권 정세권 행사에서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변제익 상환 청구에 대한 검정펜. 딱 정리하셨나요? 다음에 이제 밑에 깨알가시로 되어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점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임의 규정이다. 자, 임의 규정에다가 그죠. 검정펜 밑줄짝. 임의 규정이니까 배제, 특약, 유효, 무효, 유효. 그렇죠? 우리 앞에 해약금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자, 배제, 특약, 유효에다가 검정펜 밑줄짝 합시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뭐예요?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무효이 있다. 그렇죠. 예외가 있습니다.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이 있죠. 위배되는 거죠. 그죠? 냉장고 금 갖는 줄 알았어. 그런데 뭐예요? 이거는 아니죠. 그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배제 특약은 유효다. 배제 특약 예를 들자면 말이죠. 배제한다. 없는 걸로 한다는 거죠. 그 규정 적용되지 않는 걸로 한다. 근데 1억짜리 아파트 파는데 말이죠. 거기에 은행의 저당권 5천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매수인이 말이죠. 그 5천만큼 덜 내고, 그쵸?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뭐예요? 그게 이제 배제 특약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5번 배제 특약이 되겠죠. 권리하자의 5번 동그라미 배제 특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그 매수인은 뭐예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다 하면 틀리겠죠. 그렇게 이제 사례를 준다는 거예요. 배제 특약도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다음에 점 1에서 5까지는 경매 적용입니다. 경매에다가 그렇죠. 검정펜 밑줄자. 경매도 적용이 되네요. 권리하자는. 그래서 경매도 적용. 지금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계약, 매매 계약, 법률에 내고 있죠. 근데 그게 뭐예요? 법률의 규정에도 적용이 된다. 경매는 뭐예요? 그렇죠. 법률의 규정이죠. 거기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근데 그 밑에 볼까요? 6, 7번 물건의 하자는 경매에는 적용 안 된다. 이 권리하자는 적용이 되는데 물건의 하자는 또 경매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경매에 나왔다. 그러면은 아주 뭐 새삥이고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합니까? 좀 아무래도 좀 기스도 나고 좀 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일반 상식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건의 하자는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건 주의로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면 또 두 개의 점이 있죠. 이 규정은 매매 계약이 준용되는 유상계약 일반에 적용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죠? 유상계약. 그러니까 교환하고 임대차 계약도 역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어디서 했어요? 바로 앞에 567조에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매수인의 권리에 하자 제거 청구권이라는 것은 없다는 건 주의를 하셔야 돼요. 하자 제거 청구권 없다에다가 검정펜. 그렇죠? 권리에 보면 다 다른 완전물 급부 청구권 이런 거 있는데 말이죠. 하자를 제거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스가 났어. 이거 완전히 기스 없는 걸로 해줘. 너 이거 못하면 너 죽어. 이거 너무 신의 영역이죠. 신의 영역. 신을 요구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인간 세상에서. 자, 이렇게 해서 매매편의 가장 중요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한번 표로서 딱 정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핵심을 정리한 다음에 그쵸, 조문하고 판례도 확인해야겠어. 뒤에 조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샤우팅 하시리라 믿습니다. 믿고 싶어요. 제발 제가 믿고 여러분 믿게 해주세요. 꼭 샤우팅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이렇게 이제 날개 박스로 판례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그 내용이라는 것이 결국 조문의 내용입니다. 조문의 내용을 판례는 어떻게 기술하는지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발 정말 믿어요. 믿고 싶어 이번에는. 그렇죠? 자, 그래서 쭉 해서 이제 우리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이 584조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까지 이제 샤우팅 하셨죠? 시간 드리겠습니다. 포즈 버튼, 멈춤 버튼 누르시고 시작! 딱! 다 읽으셨죠? 오, 엄청 스피드가 빠르시네요. 비교. 자, 이제 585조 보겠습니다. 동일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해서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 본다 하면 틀리죠? 간주한다 하면 틀려요. 그 다음 586조 대금 지급 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가 뭡니까? 대금이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여야죠. 할 수, X. 하여야.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죠. 할 수는 해도 되고 아니면 되는 거죠. 그 다음 587조 과실의 귀속. 과실이 누구 거냐? 열매가. 그 다음에 대금의 이자는 또 어떻게 되냐? 자, 과실 이자에다가 빨간 펜 밑줄을 치고요. 자,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검정펜 대금 완납 전. 대금 아직 다 내지 않았다면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 생긴 과실은 누구에게 속한다?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도인에다 검정펜. 그죠? 감나무 인계획으로 했어요. 그래서 매매계약 했어. 아직 돈을 안 줬어. 감나무 이렇게 홍시가 이랬어. 누구 거예요? 매도인 거라 이거예요. 계약을 했지만은. 그런데 대금을 다 줬어요. 그럼 매수인 거다 이거죠. 대금 완납 후 매수인에다 검정펜. 그리고 매수인은 목적물에 인도받은 날에다가 검정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이 판례가 이제 오른쪽 나와 있으니까 그 말입니다. 대금 완납절은 매도인, 대금 완납 후는 매수인의 과실이 귀속된다는 것. 이제 마지막으로 제3관이 환매입니다. 환매. 자, 환매에 왜 환매가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죠? 매도 담보하면서 이제 환매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기본적인 핵심은 결국은 뭐예요? 환매 특약이다. 환매 특약.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법률행위였죠. 환매 특약을 했을 때 법률력과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묻고자 하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기본 핵심이 되는데 핵심에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점, 환매 계약은 자, 매매 계약과 동시에다 깜짝패. 매매 계약, 매도 담보죠. 그러니까 담보, 매도 담보 하면서 동시에 해야지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환매다. 그렇지 않으면 뭐다? 나중에 모르겠다. 그럼 뭐예요? 그거는 재매매라고, 재매매 예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 환매하고 비교해서 재매매 예약 또는 그런 권리를 이제 우리 앞에서 있었죠. 그건 일반적인 예약, 이거는 이제 재매매 예약입니다. 재매매 예약에다가 빨간 펜 하시고요. 그래서 특약 시기에 보니까 환매는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재매매 예약은 뭐예요? 시기에 제한이 없다.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핵심으로 오셔서 환매 대금 있죠. 자, 환매 대금에다가 검정펜 하시고요. 최초의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양도 가능해. 검정펜. 양도 할 수 있죠. 권리니까. 그 다음 점에서 그죠. 괄호에 보니까 환매권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 부기 등기에다 검정펜. 우리 주등기가 있고 부기 등기가 있거든요. 이제 등기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부기 등기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환매권은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채권자 대위권 검정펜. 그 다음에 점에 괄호에 왜냐하면 그래서 종된 계약 검정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은 목적 부동산 위에 제한 물건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야? 매수인 누구예요? 소유권자. 그쵸? 소유권자죠. 소유권자는 막강한 물권자. 지맘이지 뭐. 지가 저당고 설정을 말 지맘이죠. 그죠? 다음에 이제 환매 기간에다가 검정펜 하시고요. 최장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최단은 제한이 없고요. 한 번 정한 환매 기간은 연장은 불가하다. 그러나 단축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조문 샤우팅 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환매, 귀환의 환자죠. 그죠? 매는 삶이죠. 귀환해서 팔았던 사람이 귀환해서 다시 살 그런 권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에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90조. 안 믿네요. 그쵸? 믿을게요. 요거 하나만 할게요. 환매의, 즉, 개념 정의가 되겠죠? 1항에 보니까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라고 했죠. 동시에. 그래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그죠? 사실 영수한 대금이라는 게 사실 꾼돈이에요. 꾼돈. 그래서 매매 형식을 빌려서 꾸는 거예요. 그 꾼돈이죠. 그죠?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을 다시 나중에 살 수가 있다는 거죠. 환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92조 보니까 환매 등기가 나왔죠. 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유를 등기. 그죠? 우리 번등기를 하죠. 번등기를 하는데 이제 부기 등기로 한다는 거예요. 번등기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 그 효력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채권의 물권하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얘기예요? 환매 특약이 오면은 말이죠. 환매권이 발생이 되는데 그 권리는 뭡니까? 채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마치 물권인 것처럼 마치 물권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에 물권하다. 그러나 여전히 채권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물권은 아닙니다. 그건 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표 있죠. 재미와.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특약 시기하고 그 다음에 전속 기간의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재매매약은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거. 판매는 제한이 있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계약각직의 첫 번째 나뭇가지인 우리 매매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뒤에 이제 교환은 특별히 중요한 게 없어요. 특별히. 세 번째 보면 교환 계약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뭐 596조 교환의 의의에서 금전 이해라는 거 약정이 돼요. 역시 의사표시 합치라는 건 똑같고요. 597조 보니까 금전의 보충 지급의 경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하고 아파트하고 교환하기로 해요. 그래서 근데 토지는 1억이야. 아파트는 1억 2천이야. 그러면 차액이 뭡니까? 2천이 나죠. 그게 이제 보충금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게 뭐예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 준정한다. 매매 규정 준정에다 깜정펜. 매매 규정을 준정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계약 각칙의 우리 첫 번째 나뭇가지인 일시적 계약인 매매 계약하고 교환 계약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